여러분, 힐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하룻밤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스위트룸, 반짝이는 샹들리에가 걸린 로비, 혹은 헐리우드의 이슈메이커 페리스 힐튼의 화려한 파티 라이프를 떠올리실 겁니다. 전 세계 120개국에 7,000개가 넘는 호텔을 거느린 거대 제국. 어디를 가든 H 로고가 박힌 힐튼 호텔은 성공과 럭셔리의 상징처럼 여겨지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거대한 호텔 제국의 시작이 사실은 텍사스 시골 구석에 쥐가 나올 것 같은 낡은 여관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심지어 창업자인 콜레드 힐튼은 원래 호텔리어가 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는 원래 말끔한 정장을 입고 펜대를 굴리는 은행장이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기꾼 같은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갈 곳이 없어서 하룻밤 자러 들어갔던 여관 바닥에서 우연히 인생을 뒤바꿀 돈 냄새를 맡게 됩니다. 은행을 인수하려다 실패하고 홧김에 여관 주인이 된 남자. 로비의 기둥을 깎아내고 복도에 매트리스를 깔며 공간을 돈으로 바꾸는 마법을 보여준 콜레드 힐튼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성공 스토리. 지금부터 그 비하인드를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계 바늘을 100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때는 1919년 미국 텍사스주. 당시는 그야말로 골드러시가 아니라 오일러시의 시대였습니다. 땅만 파면 검은 황금, 석유가 콸콸 쏟아져 나오던 시절이었죠.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텍사스로 몰려들었고 돈과 욕망이 흙먼지 속에 뒤엉켜 있던 그야말로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이곳에 31살의 야심찬 청년 콜레드 힐튼이 도착합니다. 그의 양복 주머니에는 전 재산 5,000달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돈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은행이 필요하다. 나는 은행을 사서 은행장이 될 거야. 그는 시스코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한 은행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협상은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은행 주인은 75,000달러의 은행을 넘기겠다고 했고 힐튼은 친구들과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겨우 그 돈을 맞췄습니다. 드디어 계약 당일, 힐튼은 부푼 꿈을 안고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도장만 찍으면 꿈에 그리던 은행장님 소리를 듣게 되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은행 주인이 힐튼을 보더니 갑자기 딴소리를 합니다. 아, 힐튼 씨 왔소? 근데 어쩌지? 생각해보니까 75,000달러는 너무 싼 것 같아. 8만 달러를 주쇼. 아니면 없던 일로 합시다. 힐튼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계약 당일에 갑자기 5,000달러를 올려달라니요. 지금 가치로 따지면 수천만 원, 아니 억 단위의 돈을 갑자기 더 내라는 거였습니다. 명백한 갑질이자 상도덕을 무시한 처사였죠. 힐튼은 그 자리에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돈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행 주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장사를 그따위로 하는 거 아니요. 내가 그 돈 더러워서 안 산다. 은행장 안 하고 말지. 그는 그 길로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은행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호기롭게 뛰쳐나오긴 했지만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전 재산을 걸고 준비했던 프로젝트가 인간의 탐욕 때문에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해는 저물어가고 텍사스의 밤거리는 쌀쌀했습니다. 갈 곳을 잃은 힐튼은 일단 잠자리부터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정처 없이 걷다가 길 건너편에 있는 붉은 벽돌 건물을 발견합니다. 모블리 호텔. 이름은 호텔인데 사실 겉모습은 그냥 노동자 숙소나 다름없는 허름한 여관이었습니다. 에휴, 오늘은 그냥 저기서 자야겠다. 힐튼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호텔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용할 줄 알았던 로비가 그야말로 돗대기 시장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 가방을 맨 사업가들이 로비에 꽉 차서 북적거리고 있었죠. 힐튼은 카운터로 가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방 하나 주시오. 그러자 직원은 쳐다보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방 없어요. 꽉 찼습니다. 힐튼은 로비에 있는 저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며 되물었습니다. 그럼 저 사람들은 다 뭐요? 직원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대기 명단에 이름 올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호텔은 손님이 너무 많아서 방 하나를 8시간씩 3교대로 돌리거든요. 침대가 식을 틈이 없어요. 정 주무시고 싶으면 저기 의자에서 기다리시든가. 힐튼은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방을 3교대로 돌린다고? 그래도 줄을 선다고? 그의 머릿속 계산기가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이자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회전율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숙박업이 아니라 돈을 찍어내는 공장이었던 겁니다. 그는 피곤함도 있고 곧바로 호텔 주인을 수소문했습니다. 주인인 모블리 씨는 카운터 구석에서 아주 피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피곤한 게 아니라 이 시끄럽고 냄새나는 노동자들을 상대하느라 진이 빠져 보였죠. 힐튼이 다가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 호텔 저한테 파시죠? 모블리 씨는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긋지긋해서 팔고 은퇴하려고 했어. 4만 달러만 주쇼. 4만 달러. 아까 그 은행 주인이 불렀던 8만 달러의 딱 절반이었습니다. 힐튼에게는 기적 같은 가격이었죠. 그는 두 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줬어. 여기 현금이 있어. 그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은행장이 되려던 엘리트 청년이 하루아침에 시골 여관의 주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힐튼은 단순히 여관 주인으로 만족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은행가 출신답게 철저하게 수익률의 관점에서 호텔을 뜯어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로비였습니다. 당시 호텔 로비에는 크고 푹신한 소파들이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거기 앉아서 공짜로 신문을 보거나 수다를 떨고 있었죠. 힐튼은 그게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여기서 돈을 안 쓰고 시간만 죽이고 있지? 그는 다음날 인부들을 불렀습니다. 여기 있는 소파들 싹 다 치워버리세요. 그리고 저기 뚱뚱한 기둥들, 저거 다 깎아서 반으로 줄이세요. 직원들은 미친 짓이라고 말렸습니다. 아니, 손님들 앉을 자리를 없애면 어떡합니까? 다 도망갑니다. 하지만 힐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소파가 있던 자리에 신문 가판대, 담배 가게, 잡화점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기둥을 깎아낸 아주 좁은 틈새에는 작은 진열장을 넣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박이었습니다. 앉을 곳이 없어진 손님들은 서성거리다가 껌이라도 하나 씹고 신문이라도 사서 읽었습니다. 그냥 낭비되던 공기가 현금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힐튼의 광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이 없어서 돌아가는 손님들을 보며 그는 또다시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복도에 매트리스 깔아. 네? 복도요? 식당 구석, 계단 밑, 창고 앞. 사람 누울 공간만 있으면 다 매트 깔아. 그리고 싸게 받으면 되잖아. 그는 호텔의 모든 바닥을 객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노동자들은 불평하면서도 거기서 잤습니다. 추운 밖에서 자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으니까요. 이 모블리 호텔은 힐튼의 예상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번 돈으로 텍사스 전역의 호텔들을 하나씩 사들였고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딴 첫 번째 힐튼 호텔을 짓기에 이릅니다. 호텔 왕의 탄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영화처럼 탄탄대로만 걷게 두지 않죠. 1929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경제 대공황이 터집니다.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고 사람들은 지갑을 닫았습니다. 호텔? 여행? 그런 건 사치였습니다. 승승장구하던 힐튼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손님은 끊겼고 무리하게 확장하느라 빌린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그는 빚쟁이들에게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호텔들의 소유권을 모두 뺏기고 맙니다. 더 비참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호텔 운영을 할 줄 모르는 채권자들이 힐튼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경영은 잘하니까 월급 줄 테니 지배인으로 일해. 자신이 만든 호텔에서 남의 돈을 받으며 월급쟁이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 돈이 없어서 점심값도 아껴야 하는 처지가 되었죠. 자살까지 생각할 만큼 절망적인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힐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양복 안주머니에는 항상 꼬깃꼬깃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뉴욕에 있는 전설의 호텔, 왈도프 아스토리아의 사진이었습니다. 왕족과 대통령들만 묵는다는
호텔리어들의 꿈의 궁전. 그는 낡은 책상 앞에 앉아 그 사진을 보며 매일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쫄딱 망해서 밥도 굶고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저 호텔을 내 것으로 만들고 말겠다. 그는 그 끈기 하나로 버텼습니다. 채권자들의 호텔을 대신 경영해주며 악착같이 수익을 냈고,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헐값에 나온 호텔 지분을 다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자 그의 호텔 제국도 거짓말처럼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1949년 은행 인수에 실패해 여관으로 들어갔던 그날로부터 정확히 30년 후 콜레드 힐튼은 마침내 그 꿈을 이룹니다. 자신의 양복 주머니 속에 품고 다녔던 왈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을 인수한 것입니다. 텍사스의 시골 여관 주인이 세계 호텔의 황제로 등극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행동과 연결되어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절대 그만두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로 공간에 대한 집착을 꼽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시카고의 거대한 스티븐스 호텔을 인수했을 때의 일화도 유명합니다. 그 호텔에는 웅장한 계단이 있었는데 힐튼은 그 계단마저 아까워했습니다. 저 계단을 반으로 쪼개세요. 그는 멀쩡한 계단을 부수고 반으로 줄인 뒤 남은 공간에 작은 매점을 차렸습니다. 직원들은 회장님, 호텔 품격 떨어집니다. 너무 쪼잔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렸지만 놀랍게도 그 작은 매점 하나가 1년에 3만 달러라는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금싸라기 땅에 공기를 채워두지 마라. 이것이 힐튼이 평생 지켜온 철칙이었습니다. 만약 1919년 그날 힐튼이 은행 계약에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는 텍사스의 평범한 시골 은행장으로 살다가 대공황 때 은행이 파산하면서 이름 없이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당했던 사기와 실패가 역설적이게도 그를 호텔 왕으로 만드는 가장 큰 축복이 된 셈입니다. 그는 은행 문을 박차고 나왔기에 호텔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좌절하고 계신가요? 원하던 직장에 떨어졌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나요?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 실패가 힐튼이 발견한 낡은 여관처럼 여러분을 더 크고 위대한 성공으로 이끄는 숨겨진 비상구일지도 모릅니다. 방이 없으면 복도라도 팔았던 그 치열함, 절망 속에서도 꿈을 품었던 그 끈기. 오늘 힐튼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 TMI였습니다. 감사합니다.